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이태원 사고 종합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사고가 났다, 그런 또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데 SNS상에서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사탕 같은 거 나눠주는 거 먹고 구토하고 피를 흘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마약이 배포됐다는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중국 마약이더라. 자, 그리고 뒤에서 남자들이 밀었다, 이런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MBC가 여론 조작하려고 하다가 덜미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뭔가 지금 손발이 안 맞았는데 거대한 공작이 있었다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드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성상훈의 국내의 정세 분석, 저희가 이런 거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단편적으로 보면은 성동격서에 당한다, 신문 쪼가리 그냥 읽어주고 그런 것만 듣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면은 성동격서에 당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저희는 큰 흐름을 알려드리려고 계속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2018년 2월 말에는 교보문고 앞에서 반중 집회를 했고요. 3월 말에는 세종문화회관 옆 공원 미 대사관 건너편이죠. 여기서 이제 반중 집회를 했습니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 설치반대, 비트코인 대북 송금, 이 암호화폐죠. CLS 계좌 공개하라. 중국과 북한에게 국민의 돈으로 비트코인 세탁과 대북 송금, 국민에게 제2 IMF, 버킹 차이나, 시진핑 X 됐네, 독재자 시진핑 반대, 차이나 아웃,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반중 집회를 했습니다. 하고 반중 토크 콘서트도 하고, 반중 국제 세미나도 하고, 인도 교수님, 일본 교수님, 또 이충근 박사님 초청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반중하면은 정신병자 취급받았으면 또라이 취급받았는데, 지금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는 거를 저희가 알렸고, 저 집회들 이후로 그냥 확 기류가 반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청년들 한 80% 이상이 반중이고, 국민 여론이 한 7-80% 이상이 반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수의 어르신들은 단순히 종북 주사파만 때려잡자 그러는데, 이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치고 들어오는지 그거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4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탄압받았겠습니까. 광고비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죽은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거 뒤집어 씌워가지고, 민주당의 평택시장, 민주당 출신 정장선 평택시장이 있는 평택시에서 저를 고발해가지고 경찰이 체포영장 갖고 저희 집에 오고 수갑 채우고 유치장에 30시간 넘게 처박아 놓고, 그러고 검사가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 재판을 넘기고, 거기다가 징역 8개월 때리고, 판사가 벌금 300만원 때리고, 2심은 저희가 헌법소원 냈는데 판사가 자기가 보더만 자기가 헌법소원 또 냈어요. 그러니까 저희 변호사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거물이신가 봐요. 그러다가 왜요? 그러니까, 아니 저한테 죄명이 사실상 사문화된 법인데 그거를 끄집어내가지고 걸었다는 거는, 이거는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공무원, 지방 공무원, 중앙정부 공무원, 경찰, 검찰, 판사, 이 전체가 이 중국에 매수된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다는 거를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견지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보시고 참조하시고, 가짜뉴스다, 뇌피셜이다, 그런 댓글을 안 다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로윈 데이도 앞두고 이태원에 있는 용산구 안전확보의 만전, 그러니까 할로윈 데이를 3년 만에 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여기 연예인이 누구 온다, 무슨 콘서트를 한다, 그런 거 해가지고 끌어모았다. 근데 주체는 없지.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간 거죠. 근데 이 할로윈이 뭐냐 보니까 가톨릭 신문에 보니까 악령 달래는 켈트족 축제인데, 이 음식을 주고 악령을 불러내는 의식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제사. 근데 얘들은 악령이 오면 자기를 해코지 할 것 같으니까 귀신 분장을 하고, 야 나도 같은 악령이야, 나 너희 친구니까 건드리지 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할로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이 켈트족을 포섭하면서
켈트적의 문화를 그대로 이제 흡수를 한 거죠. 흡수해가지고 모든 성인 대축일이 11월 1일인데 그 전야제로 할로윈 축제를 하는 걸로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뭐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죽은 이들이 돌아오는 날은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을 기억하는 날로 바뀌었고 할로윈은 악령들에게 음식을 주는 대신에 가난한 이들에게 소울 케이크, 영혼의 케이크 뭐야 제사밥 주는 날이 됐고 케이크를 받은 가난한 제사밥을 받은 가난한 이들은 제사밥을 전해준 이의 고인을 위해 기도했고 이 뭐야 이게 제사야 제사. 그리고 이제 가장 무도회 악령 피하기 위해서 성인이나 천사들 분장으로 바뀌고 뭐 이날에는 성인의 유해나 유물을 윤반하는 행렬을 뭐 치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개신교가 퍼지면서 유럽에서 없어졌는데 17세기인가 18세기 뭐 17세기 18세기 뭐 19세기 그때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거기 감자병이 돌았죠. 감자 마른병. 그래가지고 한 100만 명 이상 굶어 죽어요. 제가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안 나네. 그래가지고 한 몇백만 명이 미국으로 가. 근데 이 사람들이 가톨릭이야. 그냥 가면서 가톨릭의 의식이나 이런 걸 그대로 다 들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할로윈에서는 모든 성인 대축일 전야 축제의 모습은 없어졌고 어린이들에게 간식 나눠주는 풍습 뭐 이런 것만 남았고 그리고 이제 그 탈을 뒤집어 쓰고 남을 해코지하고 거짓말하고 하면은 그 귀신이 했다 하고 그냥 눈 감아주는 그런 풍습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태원이 여기가 옛날에 삼성가 마당에서 유골도 나오고 그냥 나무관 토관 없이 시신들 버려가지고 주택가에서 자주 시신이 나온대요. 여기가 빨간색 왼쪽에 빨간색 점 있죠. 여기가 해밀턴 호텔 여기 왼쪽에 그 사고난 지점인데 골목인데 여기 뭡니까? 조선시대부터 그 저기 뭐야 공동묘지 사람 죽으면 그냥 매장이 아니고 갖다 버린대 그냥 갖다 버리고 흙 그냥 묻어버리고 거기가 지금 이 터입니다. 일제시대 때부터는 묘 이장 없이 그냥 재개발해버렸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저는 뭐 부산이라서 잘 모르는데 서울 지역의 어르신들 하시는 이야기가 야야 그 공동묘지 한가운데서 왜 귀신 복장하고 귀신을 불러내 그런 놀이를 왜 하냐 죽으려고 진짜 귀신이 씌었구만 야 귀신 복장하고 귀신 불러내니까 저거 친구들인 줄 알고 귀신들 놀다 돌아가면서 몇 명 될 것 같구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여기 공동묘지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망이 154명 부상자가 132명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부상자가 사망자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사고 수습 뭐 저기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를 했는데 밀어 이런 지금 CCTV 확보했다고 하죠. 그리고 할로윈 이태원에 간 애들아 사탕 조심해라 이런 사탕 마약 퐁당 마약 주의보 언론에서 계속 때렸습니다. 남이 주는 술 절대로 먹지 말고 버리고 맥주 마실 거면 무조건 병맥 마고 직접 따고 화장실 갔다 오면 새로 주문하고 절대 남겨놨던 술 먹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SNS에 퍼졌고 경찰도 마약 단속 200명 경찰 동원해가지고 마약 단속 성범죄 집중 단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파가 몰려드니 소위마케 압사 위기를 느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앞으로 뒤로 넘어질 공간이 없으나 사람이 쓰러졌다는 외침이 나옵니다. 자리에 주저앉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지금 다른 그 영상을 보면 이거 SBS 인터뷰를 보면은 사람은 많았으나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었으나 뒤에서 미러 소리와 함께 갑자기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미러 하기 전에는 복잡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미러 하면서 갑자기 쓰러지기 시작했고 내려가 그랬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밀지마 뭐 뒤로 그런 이야기도 했고 누가 밀어가지고 아수라장이 됐다는 거예요. 왼쪽은 내려오고 오른쪽은 올라가고 그랬다는 겁니다. 사고 나기 전에 통제하면 네가 뭔데 사고 나면 제발 도와주세요. 수습 끝나면 사전 예방 못한 니들 책임 이렇게 선전선동한다고 누가 이렇게 올려놨던데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태원 참사 원인은 청와대 이전 탓이다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는데 이게 지금
그 인재다. 원인은 청와대 이전 때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윤석열 물러가라고 하고 오세훈 물러가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물러가라. 원인은 청와대 이전 때문이다. 뭐 그랬어요. 민주원건이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죠. 와, 얘들 완전 입만 열면 거짓말하네.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다. 헬로윈 축제에 10만 인파가 몰릴 것이라 예상한 보도가 있었지만 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는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대통령 출퇴근에 투입되어 밤낮 야근까지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경찰 인력이 700명, 마약 및 성범죄 단속에 혈안이 되어 투입된 경찰 200명, 모두 용산경찰서 관할 인력이다. 평소와 달리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 거란 예상을 하고도 제대로 안전요원 배치를 못한 무능한 정부의 민낯이라며 100번 양보해도 이 모든 원인은 용산 국방부 대통령실로 집중된 경호인력 탓이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졸속적으로 결정해서 강행한 청와대 이전이 야기한 대참사다. 여전히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하는 희귀한 대통령 윤석열 때문이다. 축제를 즐기려는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시장은 사퇴하라, 이게 나라냐고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국민의 명복을 빈다고 썼는데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치고 빠지는 거지. 치고 빠져. 그리고 김인수라는 사람이 런던에서 썼는데 박근혜 때 304명의 고등학생들이 구조를 기다리다 죽어갔다. 분명 박근혜 정부의 학살이라 나는 생각한다. 그 304명의 고등학생 생명을 살려내라. 박근혜와 그 수하에 미친 새끼들아. 윤석열 정권에서 오늘 벌써 146명의 젊은이들이 죽었다. 분명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학살이다. 이 젊은이들이 목숨을 살려내라. 윤석열이가 쓰잘데기 없는 짓만 하지 않아서도 충분한 경찰 인력으로 경찰이 충분히 질서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젊은 생명들의 생명을 이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내몰다니. 아니 지금 밀어 했다고 경찰이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보지도 않고 야 윤석열이가 죽였다. 앞전에는 박근혜가 죽였고 그전에는 이명박이가 죽였고 선전선동이죠. 그런데 얘들 말이 거짓말인 게 이날 용산에서 낮부터 집회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용산에서 있은 집회 중에 하나는 이제 4시에 그 신자유연대 집회 하나고 광화문은 용산이 아닙니다. 그 중구죠. 중구. 종로인가? 종로구지. 광화문에서 중구에서는 아니 저기 용산에서는 수없이 막 거의 한 10개 가까이 돼요. 집회가. 뭐 인원 많지도 않아. 여기 조금 저기 찔거. 그러니까 경찰력이 분산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 윤석열 탄핵, 뭐 윤석열 물러가라, 저 김건희 뭐 저기 특검하자, 그런 집회들이 한 10개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여기저기서 찔끔찔끔 집회해가지고 경찰력이 분산됐고 그 덕분에 이 지금 이태원에 그거를 못한 거야. 경찰력이 그 배치가 적게 된 거지. 그 거짓말하는 거지. 유경근 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악몽보다 더 끔찍한 짓들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세월호 유족 함께 울겠다. 헬로윈 파티에 간 당신의 자녀 잘못이 아니다. 죽어도 싼 일 더 아니다. 시민의 생명 안전 지켜야 할 정부 책임 무한대 함께 울겠다. 또 선전선동하죠. PD수첩 참사 하루도 안 지나서 이태원 사고 당국의 사전 대응 관련 문제점에 대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썼다가 하도 문매를 맞으니까 답 정해놓고 선전선동하네 하고 이 문매를 맞으니까 이태원 할로윈데이 사고 관련 현장 목격자, 실종자 가족 및 관계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정부 당국의 사전 대응과 관련된 문제점 제보, 이거 이야기는 싹 빼버린 거예요. 하도 욕을 먹으니까. 죄송합니다. PD수첩이 2008년도 광우병의 객관적 사실하고 다른 허위사실 적시했다가 대법원 판결을 받았죠. 해당 보도로 대규모 촛불 시위가 벌어진 상황에서 당시 제작진 중 한 명은 지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1년에 한두 번쯤 필이 꽂혀서 방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해 삼성이 그랬고 올해엔 광우병이 그랬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도 어찌나 광적으로 일을 했던지 아마도 총선 직후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더 그랬나 봐요. 그 MBC는 그리고 MBC가 이달 11일 방송된 피디수첩 논문 저자 김건희 편에서 음성을 변조하고 실루엣으로 처리한 다수의 내부 제보자들을 등장시켰다. 하지만 이들은 대역이었으며 재연 고지도 하지 않아 심각한 왜곡이란 주장이 나왔다. 그때 뭐 저기 이거 다른 병 걸려가 쓰러진 소를 광우병 걸렸다 해가지고 야 이런 소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사람들 다 나온 거 아니야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명박 무너뜨렸고 박근혜 때는 사드 참에 이게 튀겨진다고 야 사드는 산에 골프장에 사드 배치하는데 그 땅에서 산 밑에서 그 하는 참외가 왜 튀겨집니까? 그래가지고 저기 사람들이 막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겁나가지고 그리고 대구 MBC가 그 현풍읍의 한 가정집 수돗물에서 남세균이 나왔다고 주장을 했는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2022년 10월 27일입니다. 3일 전이지. 사고 나기 3일 전에 거짓 선전 선동을 해가 대구서부터 이게 불꽃을 피우려고 했는데 대구 상수도본부가 반박을 해버린 거예요. 야 우리는 그런 사진 준 적 없다. 반박해버리고 야 너 어디서 물 떴는데 야 물 뜬 위치를 알려줘 하니까 안 알려줘가지고 그 상수도 본부에서 나가는 수도관을 따라가가지고 몇 군데서 뜨니까는 남세균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수질 검사하면서 약품 정화를 하기 때문에 약품을 치기 때문에 정수 과정에서 이 남세균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수 오염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현재의 상수도 시스템을 뚫고 살아날 수 있는 남세균 뚫고 살아있는 남세균이 수돗물에서 검출되면은 이는 대구시가 상수도 물 공급을 중단해야 할 정도 큰 사안인데 반대로 심각성이 큰 만큼 공인 시험 방법에 따라 해당 물질이 정말 검출됐는지 정확한 근거가 뒤따라야 하는데 대중에게 수돗물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는데 얘들은 아무런 근거를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구 MBC가 야 이 남세균 이거 저기 상수도 본부한테 받았어요. 근데 상수도 본부는 준 적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10월 27일부터 거짓 선동해가지고 대구부터 이렇게 몰고 오려고 공작을 펼친 그러한 정황 증거들이 보입니다. 우리 합리적 의심을 해야 돼. 한번 속았으니까 광우병 때. 국민의힘이 김의겸이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뭐 심야 술자리 가졌다고 또 거짓말했죠. 지하 술집에서 검사들 이제 변호사들 김현장 변호사 30명하고 술 먹었다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대통령이 이제 경호 문제로 지하에 술집에 어찌 들어갑니까? 말 같은 소리. 지금 거짓 선전 선동했죠. 다 지금 조직적으로 했는데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전혀 다른 것처럼 해가지고 저 대구서부터 해가지고 거짓 선동해가지고 끌고 오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안 속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태원에서 심정지 추정 사상자 100명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와 이태원 CPR 현장 눈앞에서 본 그 압사 절대 아닌 것 같은 게 외상이 하나도 없다. 몸이 옷 완전 멀쩡하고 머리도 밟힌 흔적이 없다. 너무 충격 먹어서 아무데도 안 들어가고 집에 가는 중. 그러니까 현장에서 본 사람은 뭐 이상한데? 야 옷이 멀쩡하고 몸이 멀쩡하고 밟힌 흔적도 없고 외상이 없어. 그랬다는 거야. 자 여기 보면 앵커가 MBC입니다. MBC. 아까 간호사님하고 통화했었고요. 제보자분들께서 많은 제보를 주셨는데 그 중에 특징이 청색증 이런 증상이 있었다 이렇게 제보가 많이 됐는데 그게 압사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약간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청색증이 나온 게 압사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압사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자, 기자가 정확한 사인은 사실 밝혀져야 하지만 저희가 아까 현장에서 구조를 도왔던 현지 간호사분을 전화로 얘기를 나누는데요.
당시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와 점막이 푸르스하게 변하는 거죠. 부상자들이나 사상자들이 청색증을 보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맥박이 뛰지 않은 채 의식이 없는 상태가 공통적으로 발견이 됐다고 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 명 죽은 그 시신들이 청색증이 발견됐다. 맥박이 뛰지 않았다. 압사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청색증이 뭐냐면 의료진 과실로 골수검사 받던 5살 백혈병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골수검사를 하기 위해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투여했는데 청색증, 호흡곤란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펜타닐이네. 펜타닐이 뭔가 보니까 마약성 진통제 일환으로 벨기에 얀센이 뭐예요? 코땡땡 그 약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특허 만료된 이후에 다른 제약사들이 이게 많이 만들었는데, 이 약물의 위력은 헤로인의 50배에서 100배, 완전 치사량은 고작 2g 내외에 불과. 이런 점 때문에 마약 이외에 살상 목적의 독극물로 쓰인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펜타닐이 묻은 그런 약을 쿠키를 여러 사람한테 나눠줬다는 거는, 이거는 대량 살상의 목적으로 화생방, 그러니까 생화학 공격을 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방송할 때마다 그 북한이나 중국이 한국 사람들 몰살시키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기 위해 가지고 여기다 약 갖다 뿌릴 거다,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는 그게 탄저균이나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지금 펜타닐을 지금 뿌렸다는 거야. 약물의 강력한 효과 덕분에 원래는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나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 대형 수술 환자, 진통제를 쓰는데, 이게 이제 오남용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고, 간단한 제조법과 중독성 주목한 공급업자들이 상업성을 파악하고 중국에서 원료 성분으로 생산하여 이걸로 멕시코에 수송해서 펜타닐을 만들어 미국과 영국, 캐나다 암시장에 팔아냈다. 그러면 우리는 중국에서 바로 들어왔겠네. 결국 길거리에 약물이 대량으로 나돌기 시작하면서 2010년대 이후부터 북미를 중심으로 최악의 약물 위기를 일으키게 됐다. 지금 미국의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 근데 중국이 공급했고, 먹으면 애들이 이렇게 픽픽 좀비처럼 걸어다니고, 허리가 꺾인 채 걸어다니고 픽픽 쓰러진대요. MZ 세대 사망 원인 1위이 펜타닐이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마약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달면은 밑에 득달같이 와가지고, 아니야 왜 그런 루머를 퍼뜨리니, 그냥 단순하게 걸려서 넘어진 거야, 단순 사고라고 댓글을 달고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지금 댓글팀이 붙었어. 그러면서 물타기를 하고, 사람들의 무의식 중에 이거는 단순 사고인데, 언론도 단순 사고라고 하고 압사 사고를 하고, 마약이나 무슨 밀었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루머다, 가짜뉴스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는 애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 걸 봤을 때는 물타기 하는 것도 조직이 동원됐구나 하고,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이 합리적 의심입니다. 이거는 에포크 타임스라고 미국에서 하루에 100만 부 이상 찍어내는 3대 언론사 중에 하나가 에포크 타임스인데, 그 한국의 지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중국 공산당을 집중적으로 취재하는데, NTD 코리아 이거 유튜브에서 2주 전에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다 올려놨으니까 꼭 보십시오. 어린이가 집단 중독되고 있다. 중국 마약을 어떻게 무기화했는가. 주목할 사실은 펜타닐만으로도 헤로인보다 50배 강력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탕 아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이게 다 펜타닐이에요. 펜타닐. 이렇게 생긴 게 이쁘게 생겼죠. 자, 이거 이태원 사건 터지기 직전에 올렸던 건데 뭔가 있는 건가? 이태원에서 나눠주는 사탕 먹지 마세요. 절대로 이태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이거 영어로 never eat candy, handed out in 이태원. 받지도 마라. 이건 일본어. 그러니까 뭔가가 있었다는 거를, 이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이 사탕이나 이런 것들이 퍼지고 있다는 거를 알고서 누군가 이거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글이 달리면
여기 와가지고 아 그거는 가짜뉴스고 루머고 그냥 넘어진 거야 이런 댓글을 다는 애들이 또 있다는 거야. 어떻게 펜타닐이 가짜 처방약과 사탕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지 살펴보자. 처방약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할로윈 사탕까지 아이들이 먹는 사탕이라든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게에서 미리 포장된 것인지 살펴보고 직접 뜯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도 아이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로부터도 포장이 헐거워진 사탕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할로윈 때라 하더라도 DA에서 검사한 결과 압수한 알약의 40%가 치명적인 양의 펜타닐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약물 과용 대신 중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집단 중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연간 10만 명 죽는데 5분 단위로 한 명씩 죽는데요. 그리고 그것들 중 70% 이상이 펜타닐과 관련이 있습니다.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작은 크기로도 중독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에 따르면 펜타닐의 효과를 느끼기 위해 실제 알약을 복용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게 마약 단속국 같은데 우리 초동 대응 요원들 중 일부는 흡수하거나 코로 냄새를 맡거나 만지는 것만으로도 펜타닐에 노출되었어요. 그로 인해 약물 중독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너즈와 스키틀즈 박스 안에 들어있었다. 압수를 하니까 이런 사탕 이런 이런 걸로 포장이 됐었다는 거예요. 저런 알약이 있었다는 거지. 할로윈 기간 중에 가장 잘 팔리는 사탕들이다. 중국의 도움을 통해 카르텔이 만든 가짜 사탕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충격적이다. 최근 마약 단속국은 한 알로 죽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만들어냈다. 한 알만 먹어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냄새만 맡아도 중독되고 만지기만 해도 중독된다. 한 알만 먹어도 죽는다. 자, 미국의 청소년들이 가짜 알약을 복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무지개 펜타닐은 색깔별로 차이가 있는 걸까? 아니 똑같다는 거야. 자, 심지어 가짜 알약을 중국 현지에서 만들어서 유통시키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그들은 완제품을 공급하고 카르텔들은 채널을 통해 유통시킨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데노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펜타닐만으로도 헤로인보다 50배 강력하고 몰핀보다 100배 강력한데 펜타닐과는 비교도 안 될 새로운 합성 마약이 또 돌아다니고 있다. 펜타닐보다 10배에서 20배 더 강력하다. 미국에 살고 있는 국적자들이 마약 카르텔을 대신해 수백만 달러의 현금을 돈 세탁하는 모습이 발견됐다. 그들은 카르텔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무역에 기반한 돈 세탁 방법을 만들어내고 위챗페이, 우리는 카톡페이죠. 카카오 송금, 카톡은행, 중국에서도 되죠. 카톡이. 근데 다음 카카오의 2대 주주가 텐센트인데 텐센트가 중국 공산당의 하부 조직이라고 저희가 몇 번 이야기했고 카톡을 모니터링하는 게 중국에 모니터링 기지가 있고 중국인들을 고용해가지고 모니터링한다. 그런 이야기 저희가 방송 여러 번 했죠. 위챗페이 같은 암호화된 앱을 이용하고 있다. 이곳 미국에서 현금을 받은 뒤 중국 은행 계좌를 통해 돈을 세탁한다. 유감스러운 부분은 전부는 아니지만 중국 유학생들이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중국 사업가들에게 돈을 전달하는 소송책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중국 공산당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촛불 집회할 때 중국 유학생 6만 명 참여했다고 기사 났죠. 중국 사업가들에게 돈을 전달하는 소송책으로 이용되고 있다. 중국 유학생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사례가 지금 아주 심하게 악화되고 있고 보도되는 경우도 많지 않지만 지난달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이 미국에서 수십억 달러 상당의 토지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중국인들이 5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갖고 출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 이 모든 현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중국 국적자들은 마약 카르텔의 돈 세탁을 통해 현금을 얻고 있다. 마약 카르텔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그 집을 사. 그리고 그 안에서 순도 높은 이런 마리화나 재배를 하고 이거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다시 돈 갚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마약을 팔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중국 공산당한테 바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렇겠어요. 다음 2대 주주가 텐센트죠. 텐센트가 중국 공산당, 다음 카카오. 이 돈 이제 한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지금 중국에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수법이에요. 그래서 이들 중국 국적의 범죄자들은 마약 위기에 많은 부분에 연루되어 있는데 가진 더러운 일들은 카르텔들이 하도록 하면서 뒤에서 몰래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영리하다. 제가 이야기해본 일부 경찰들과 지역 검사들은 이제 펜타닐 중독사를 타살로 보기 시작하고 있다. 이 지금 미국에서는 살인으로 보는 거예요. 테러로 보는 거야. 가짜 알약을 판매한 사람을 살인죄 준비해 기소하고 카르텔들을 해외 테러리스트로 단체로 지정한 것도 알고 있다. 지금 미국은 테러로 보는 겁니다. 이거를 생화학 테러, 생물학 테러. 제가 중국이나 북한 애들이 그거 약 갖다 뿌릴 거라고 이야기 많이 했죠. 난 탄저균인 줄 알았는데 이런 걸 갖다 뿌렸네. 그리고 지금 어저께 저기 제주도에 택시 기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제보가 왔어요. 지금 북한 말씨 쓰는 사람들인데 뭐 조선족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는 게 제주도에. 그리고 중국 애들이 엄청나게 집을 사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 부동산을 저기 제주도에서. 지금 미국하고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유 목이 아픕니다. 지금 SNS에서 어제 이태원에서 키가 한 180 정도 되고 모자를 쓴 할로윈이니까 주는 거라며 크런키를 나눠주는 남성을 찾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친구 둘이서 어떤 남자가 크런키를 줘서 먹었는데 몸이 이상하다, 갑자기 열이 나고 어지럽다. DM을 끝으로 연락에 두려했다가 지금 전화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검정 모자, 검정 마스크, 검정 후드, 검정 슐렉. 기억한다. 거의 찰나라서 기억을 잘 하지 못한대요. 수제였으면 버렸겠지만 너무 힘들다. 시판 제품이고 띠지까지 있는 완제품이라 괜찮을 줄 알고 먹었다고 합니다. 혹시 짐작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모두 조심하세요. 자, 구라 아니라니까 이태원에 있던 본인인데 피카츄 쫄티 입은 여자랑 포켓몬지우 분장한 남자 2명이서 자빠지고 끌어당기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술 때문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상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으면 피카츄 쓰러지니까 지우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바지 앞쪽을 잡고 끌어당기면서 일으켜 세우더라고. 사고랑은 외람된 말이지만 뻥이 아니라 일으키는 폼, 넘어지기 직전에 비틀대던 모습과 눈빛은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보기엔 너무 과했음. 참사를 기억하는 외국인 사탕 준 산타클로스가 이상했다.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거는 뉴스 더원.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은 사람이 무료로 캔디를 나눠줬다. 주로 여자들한테 줬다. 이번에 여자들이 많이 죽었죠. 여자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남자들보다. 그런데 갑자기 캔디를 받은 사람 몇몇이 토하기 시작하고 쓰러졌다. 잠시 후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고 뉴스에 나온 상황이 발생했다. 처음 쓰러진 사람 모습은 마약에 취한 사람이었다. 흔하게 보이는 마약 증상이다. 쇼크 온 것처럼 사람들이 쓰러졌다. 소방관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화재가 발생한 줄 알았다. 근데 넘어지기 시작한 위치로 볼 때는 마약이 연루된 것 같다. 이 사람이 본 거는 압사하고 상관없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거 받아주는 거 먹고 압사는 계단에서 있었고 이거는 산타클로스가 나눠준 거는 계단 들어가기 전에 나눠준 거 아닙니까? 그 넓은 공터에서. 그거 먹고 애들이 쓰러지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압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건이 벌어지고 누군가 와서 증거를 가져가는 것을 봤다. 자, 외국인 현장 영상과 부상자들은 증거를 곧 올리겠습니다. 외국인 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마약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참가자가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제보도 있었다. 참사 당시 현장 의료진을 인터뷰한 거예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분 말로는 그 남성분이 20분 전에 같이 있었다가 마약을 했는데 그 뒤로 갑자기 심장이 어째 됐고 그분도 똑같이 코피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약 먹고 이 심박수가 빨라지고 하니까 이게 피를 토하고 쓰러진 게 아닌가 싶어요. 보니까 선체로 당한 희생자 많다 증언들 전문가들이 추정한 사인은,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저기 뭐 선체로 이게 사람들 쓰러졌다, 압사다, 뭐 이제 이런 기사를 썼는데, 우리가 압사 사람들이 뭐 저기 새해 해돋이 뭐 타종식 뭐 그런 거 하죠. 할 때 엄청나게 많이 모이죠. 그래도 압사가 안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푸시맨이라고 밀었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안 죽었다고. 박근혜 대통령 촛불 집회 때, 그리고 저기 태극기 집회 때 사람들이 이래 많이 모이고, 그때 뭐 조국 사태 10월 3일 개천절 때도 뭐 10만 명 넘게 모였죠. 엄청나게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사 사태가 안 벌어졌어. 왜? 사람들이 멀쩡하니까, 정신이 바로 박혀 있으니까 이쪽은 가고 저쪽은 오고 밀려도 사고 안 나고 다 피해갔다고. 저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20년 전에 일본에서 불꽃 축제가 있었는데 이때 한 20만 명이 왔대요. 15만 20만이 왔는데 좁은 골목에 사람이 몰려들어 도미노같이 쓰러져 빠져나갈 길이 없는 환경이었다. 이번 사건 이태원 사고나고 똑같은데 이때는 압사해가지고 11명 사망, 247명이 부상이야. 사망보다 부상이 10배가 많아요. 이게 정상이라고. 자, 이 죽은 이 애들 보면은 바지를 입지 않은 남성들이 많아. 위도도 안 걸치고 있고, 보니까 여자도 있고, 뭐 얼굴에 무슨 탈 쓰고 있어가지고 남자는 여자는 모르겠지. 골격만 보면 남자인데 팬티만 입고 있어요. 여자도 그렇고. 또 위에도 안 걸치고 있어. 그리고 이게 남자인 것 같은데 여자 뭐 스타킹 같은 거 신은 뭐 그런 것도 보이고. 그리고 의사가 얘기하기를 사망자가 거의 여자들인데 폰이나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하려니 가방 가진 사람이 거의 없고, 실내에서 옷을 벗은 것처럼 위도도 안 입은 사람들 뿐이라서 실내에 있다가 급하게 나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의사분이 말처럼 실내에서부터 어떤 이유로 호흡 곤란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밖으로 빠져나오다가 인파에 휩쓸려 사망한 채 발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의사한테 들은 이야기 가지고 누가 혹시 그런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추정을 한 거예요. 아까 그 사진을 봤지만은 왜 다 팬티만 입고 있어? 팬티만 입고 있는 게 이상하죠? 이거는 당시 현장 간호사 증언에 따르면 맥을 짚으니 이미 맥이 없었고, 그 사고 발생 현장이 골목이었는데 그가 동떨어진 골목길 우측 넓은 광장에서도 사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까 누가 산타클로스가 이거 뭐 나눠줬다고 한 데는 압사 당한 거하고 상관없어요. 앵커는 환자를 옮긴 것 아니냐 말하는데 현장 간호사는 그 광장에서 발생된 걸로 보는 뉘앙스다. 자, CPR 하는데 6명 정도가 복부 팽창이 났다고 한다. 복부 팽창은 압사로 생기는 게 아니라 보통 가스 중독이거나 내부 출혈을 발생하는데, 이건 의사가 쓴 것 같아요. 보니까 인도에서 압사 사건 때도 심정지로 죽은 사람은 없었고 외상으로 다쳐서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근데 이번 케이스는 특이하게도 심정지로 대량 사망 151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데 심정지가 많다는 거는 이상하다는 거야. 자, 간호사 인터뷰에서 얘가 되게 말랐는데 왜 배가 부풀렀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어서 앵커가 이는 압사라고 대표적 증상입니다 라고 하는데, 앵커가 잘라서 이는 압사고요, 이거 압사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더라 이거죠. 근데 내가 듣기에는 간호사가 한 말투는, 야 이거 압사인데 이 애가 바짝 말랐는데 왜 배만 이렇게 부풀러 올라왔지?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다른 사안이 있나? 이런 뉘앙스로 했는데, 이게 앵커가 말을 돌리면서 끊더라. 그 이야기가 또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구토하고 입에 개거품을 물고 코랑 입에서 피를 엄청 쏟아냈다고 하네요. 그 이태원 현장에 있었던 시민분들 인터뷰를 하니까 질식하기 직전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나요?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아까 이집트 사람이
야, 산타클로스가 뭐 사탕 같은 거 주는데 그거 먹은 애들이 갑자기 토하고 그랬어. 애들 마약 증상, 마약에 취한 것처럼 그랬어. 그랬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애들이 왜 갑자기 토하고 거품 물고 코에서 피를 토하지? 사망자 다수, 복부 팽창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죠. 자, 어떤 의사가 현장에 있다가 나 의사요, 내 CPR 할 수 있어요 하고 이제 경찰 협조받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코에서 코피가 나고 있고 입에서 피가 나오고 있고, 아, 내가 이 사람을 살릴 수 없겠구나 싶었다. 그 와중에 가장 끔찍했던 거는 가지 않고 구경하는 구경꾼들 잠시 쉬었다가 다시 CPR 하려고 서 있는데 물을 잠깐 마시는데 지나가는 20대가 아이씨 홍대가 맞아 마실까 이러고 지나가는 걸 듣고서 정말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몸소리쳐였다. 거기 온 애들이 전부 다 약간 마탱이가 같다는 거예요. 거기 온 애들이. 자, 현직 의사가 보는 거는, 야, 이 정도 같으면 서울의 전체 그 수술실이 마비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 죽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다른 수술 못 한다 이거지. 서울 전체가 마비돼가지고 의료 체계가 붕괴된다.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태원 생존자 가붕이, 야, 내 뒤에 있던 개 X발 20대 후반처럼 돼 보이는 놈이 땡발 지역 갔네 밀자 얘들아 이러고 지 친구들끼리 밀어 이 지랄함. 사람들은 뒤에서 밀어버리니까 앞에서 순간적으로 팍 튀어나오면서 우수수 넘어지면서 빈 공간 생겨서 좋다고 앞으로 쭉쭉 나가면서 또 넘어짐. 5, 6번 레파토리가 반복되면서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끔찍한 상황 발생함. 진짜 진심으로 뒤에서는 밀어 이지랄하고 있고 앞에서는 사람 죽어요 살려주세요 숨 못 쉬게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앞서 밀고 뒤에서 밀고 넘어지고 이 상황하고 약 먹고 토하고 쓰러지고 그거는 또 다른 지역이고 두 가지 상황이 붙은 겁니다. 근데 언론은 넘어진 것만 이야기를 하지 지금 마약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있다. 자, 병원 이송 대기 중인 이창규 씨는 좁은 골목에 사람으로 꽉 찼는데 남자 5, 6명이 확 밀치며 가는 걸 봤다. 그러다가 한두 사람씩 넘어졌다. 깔린 사람들이 뒤로 소리 지르는데 사람들이 빠지지 않았다. 죽을 것 같았다고 했다. 내 친구 포텐 올라간 친구 썰. 내 친구도 진짜 똑같이 얘기함. 저 반대편에서 엄청 지은 리을 엄청 건장한 사람들이 밀어 하면서 들어왔다고. 그래서 본인은 숨 못 쉬게 서서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나왔다는데 진짜 미친 새끼들 지은 니은 맞네. 집 와서 확인해 보니까 팔 쪽에 멍들었네. 어떻게 하면 팔이 멍이 드냐. 지옥이었네 진짜. 외국인처럼 보이는 남자 한 마리 보이고 토끼띠 머리하고 가르마 펌한가요? 펌한 남자 두 마리 그 앞에 쪼개면서 몸숙이고 있는 남자 한 마리, 그 동행으로 보이는 검은 마스크 5명의 무리, 외국인처럼 보이는 새끼랑 같이 있는 남자 몇몇 술 취한 5, 6명 무리지어 누가 봐도 일부러 사람들 있는 곳에 들어가서 힘껏 밀치면서 여기로 왔다가 저기로 갔다가 함. 여기저기서 한 대여섯 명이 밀었다는 증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타클로스가 사람이 내려오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산타클로스가 저기 그 사탕을 나눠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여기 들어오기 입구 어디 광장에서 넓은 데서 공터에서 산타클로스가 나눠줬고 그거 먹고 쓰러지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압살됐는데 아까 그 시신들 보면 바지를 안 입고 있죠. 윗도리도 안 입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죽은 거하고 상관없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저기 이 무슨 뭐 이거 화장품 가지고 이 분장해 주고 있어요. 이 좁은 골목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완전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직적인 것 같아요. 느낌상 합리적 의심이에요. 자, 고열에 피토하고 쓰러진 클러버들, 강남역병, 객혈, 폐 통증, 어지럼, 근육통, 이게 돌다가 이게 원인을 못 찾고 사라졌대요. 그런데 피토하고 쓰러져, 못땡나, 접종, 40대 살 만에 숨져, 백땡 먹었더니 맞았더니 입에서 피가 나오고, 화땡 피토하고
콧땡 피토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저는 그 시기를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한 애들은 갑자기 막 혈압이 올라가고 하니까 뭐 쓰러진 애도 있을 거고, 저기 무슨 사탕 같은 거 나와주고 토하고 쓰러진 애도 있을 거고, 그거 2mg만 먹어도 치사랑 사람 죽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만 먹어도 죽는다고 아까 그 저기 에포크 타임스에 나왔죠. 그거 먹고 쓰러지고, 그 뒤에서 뒤에서 밀어가지고 압살 당한 거 하고, 약 먹고 쓰러지고 애들 뭐 피토하고 쓰러진 거 하고 전혀 다른 두 개의 사건이 그 비슷한 공간에서 있었던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대통령 탓인가요? 저희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자꾸 영상 사이트 날라가고 채널 파괴되고 합니다. 괴롭힘, 타인을 위협하는 사이트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이거 저기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 유튜브에 올리시고 뭐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세 번째 녹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목소리가 맛이 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 나라 살려고 합니다. 힘들어. 저희 이 정도로 분석을 하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중국인의 자기들 그 온갖 공작을, 속된 말로 이 좌익들, 종북 주사파들, 친중 세력들이 온갖 공작인 거를 올해 제가 아스팔트가 11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11년 동안 온갖 걸 다 폭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지금 벌써 몇 년이고, 내 언론사 디펜스 뉴스만 벌써 지금 9년 차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게 정밀하게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다 파토를 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면은 죽은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런 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유언비어 퍼뜨렸다 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유치장에 30평 넘게 쳐놓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검사가 징역 8개월 때리고 판사가 벌금 300만원 때리고, 2심 오니까는 야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판사가 헌법소원 내고, 대한민국의 그 공무원들, 검사, 판사, 경찰 아직 친중 정치인들은 말할 거 없고요.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잘 살아남으십시오. 힘들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